이어주는 말. 자, 배움의 나무 6-234에 걸쳐서 이어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앞뒤 관계를 잘 파악해서 어떤 말로 이어주는지 공부하는데 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공부를 하는데 이 많은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줄여서 이렇게 표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로 공부를 할 거예요. 2단원, 3단원, 6단원, 4단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비교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지만 하고 약간 그런데와 비슷한 이어주는 말들이 나와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데 비슷한 거를 해줘요. 아니면 시간의 앞뒤 관계를 해서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문장의 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정수는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룬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죠. 뭐가 잘하는 거가 두 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잔에 커피 믹스를 뜯어 넣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어떤 시간의 순서가 있을 때 계속 이어질 때 그리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그리고 뭐뭐하고 정수는 노래를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룬다. 그리고 이 대신에 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그러나는 어떻게 돼요? 앞뒤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여름은 덥다. 그러나 겨울은 춥다. 덥다, 춥다. 반대되죠? 문장을 연결하는데 그러나로 연결할 때는 춥다. 얘도 나로 할 수 있어요. 여름은 더우나 겨울은 춥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답 조금씩 비슷한데 언제 쓰는지 좀 구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위에 공부는 재미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재미있는 거하고 쉽지 않은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제 하지만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 나랑 비슷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이거는 반대되는 거랑 똑같으죠? 그런데 앞의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대립될 때 특히 문장을 연결할 때 써요. 예를 좀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그러나의 경우는 문장이 아니래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어줄 수가 있어요. 뭐뭐하게 뭐뭐 없이 이런 거는 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고요. 여기 그대 그리고 나 뭐 드라마나 이 가곡 제목 있죠. 노래 너와 나 그대 아니면 너와 나는 2인칭이지만 그대는 제3자죠. 멀리서 그대 그 사람 그리고 나 그녀 그리고 나 이런 거라 말할 수 있는데 그대라고 이렇게 제3자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면 그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대 그리고 나 꼼꼼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이렇게 구나 이렇게 단어들을 아니면 부사 뭐 이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나지만 하지만 같은 경우는 문장을 연결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꼼꼼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일을 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문장은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연결할 때는 그러나라고 하지 않고 하지만 뒤에 내용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랑 관련돼 있지만 뒤에 내용을 얘기할 때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밑에 예를 하나 더 볼게요. 힘껏 뛰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버스를 놓쳤다. 우리가 주어는 생략했어요. 여기 표에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백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어는 지금 다 생략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힘껏 뛰었다. 하지만
버스를 놓쳤다. 여기다 그러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힘껏 뛰었다. 그러나 버스를 놓쳤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랑 관련이 되면서도 이렇게 상황이 다를 때는 하지만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자꾸 사용해보고 그 이해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했다고 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버스를 놓친다는 거가 이해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 좋겠어요. 또 그런데라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내용이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앞의 내용과 반대될 때 얘랑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이랑.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전한 화제.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의 강조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힘껏 뛴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버스 놓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차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비가 왔다. 이런 앞의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 그냥 뜬금없이 비가 온 게 아니라 세차를 다 했어요. 뭔가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운 나쁘게 또 비가 왔어. 꽝. 앞에 내용이 다 꽝 된 거죠? 아마 헛수고가 된 거. 이럴 때 그런데를 써요. 그런데 비가 왔다. 칼국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만 내가 만들어서 먹는 건 싫어. 앞에랑 관련이 있을 때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은 싫다. 그래서 우리 그 이어주는 말에 있어서 이런 게 혼동이 되고 굉장히 예문이 많기 때문에 앞에 공부하다 보면 뒤에 다 잊어버려. 뒤에 공부하다 보면 앞에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로 한꺼번에 좀 길지만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려면 그 앞뒤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이런 거를 머리에 딱 정리를 해갖고 있으면 좀 이해하시 쉬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또 혼동이 돼요. 그래서 하면은 앞에가 이유예요. 앞에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가 결과예요.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열심히 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일장에 성인문의 100일장에 가서 상을 받았다. 이럴 때 앞에가 이유지요. 이럴 때는 그래서요. 앞에 내용을 뭔가를 한다면 얘가 이유가 돼서 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는 건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지각을 했다. 이럴 때는 그래서를 써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뒷문장이 원인이에요.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뒤에 가서 원인을 얘기해 줘.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끝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왜 그래? 여기 이유지요. 이게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있죠? 거북이 경주에서 이겼다.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 같았는데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가 도중에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유가 뒤에 나왔죠? 이럴 경우 왜냐하면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거는 그리고 얘는 항상 주의할 게 때문이다가 기 때문이다를 짝이 맞아야지 돼요. 낮잠을 하고 여기서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때문이다는 항상 짝꿍으로 쓰여야지 돼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겨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는 이유가 나온다.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거는 구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내용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말할 때, 뒤의 내용을 주로 이렇게 말할 때 할 때 주장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 그 논거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할 때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좀 보세요. 남편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아주 이렇게 성인 군자같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무섭게 화를 내. 그런 거 있죠? 어떤 거는 다 용인해 주지만 이렇게
아주 안 되는 거가 하나 있어요. 원칙이. 이럴 경우에 그렇지만 해서 이 뒤에 얘기가 더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내용이 앞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할 때 그렇지만 특히 주장을 하거나 말할 때는 그렇지만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문을 통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표현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더하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림을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짧은 문장과 그림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뽑아왔거든요.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이런 두 문장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밥을 먹었는지는 그냥 정황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칸이 좁으니까 뭐 내가 먹었다 할 수도 있죠. 이 주인공이 밥을 먹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설거지를 했다.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순서로 말하면 어떤 게 맞을까요? 네. 그리고가 되겠죠. 이것도 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계부는 잘 못 써요. 시는 잘 써요. 얘는 뭐예요? 이 두 문장 중에서 앞에는 못 쓰는데 뒤는 잘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이 반대되는 거죠? 그럴 땐 뭘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계부는 잘 못 쓰지만 못 쓰나 시는 잘 써요. 다 비슷하죠? 하지만 뭐뭐 하지만 또 이게 그러나 이거 다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는 못해요. 뒤에는 뭐요? 요리는 잘해요. 하나는 못하고 하나는 잘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앞에랑 반대되는 건 뭐가 될까요? 그러나가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커피를 넣었어요. 여기에 뭔지 몰라요? 물을 넣었어요. 자, 넣은 동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물을 넣고 아니면 뭐 믹스를 넣고 이렇게 되겠죠? 자, 답을 써보겠습니다. 밥을 먹었다. 이거는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가계부는 잘 못 써요. 그러나 시는 잘 써요. 가계부는 산수나 뭐 이런 세 많은 거고 시 같은 거는 문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일 때는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청소는 못해요. 요리는 잘해요. 앞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는 못하는데 하나는 잘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그러나가 되겠죠. 그러나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좀 잘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는 그러나 이렇게 써요. 자, 커피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뭘 넣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것이 계속 이어질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커피를 넣고 물을 넣었어요.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고와 그러나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연날리기를 합니다. 뭘 해요? 뭐 설날이 돼서 아니면 명절이 돼서 연날리기를 주로 설날에 하겠네요. 연날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윷놀이를 합니다. 뭔가가 계속 하는 동작이 이어지지요. 그러면 그리고가 되겠어요. 그리고 설날에 하는 거를 다 써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연날리기를 하고 윷놀이를 합니다. 고 바로 이게 이거예요. 이 밑에 글 좀 보겠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걸까요? 자리에 누워서 순서대로 지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순서대로 오는 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리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는 앞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때 문장을 연결했구나.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할 때도 그리고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맨 밑에 보겠습니다. 수박을 좋아합니다. 참외는 싫어합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 어떤 거 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근데 만약에 여기 하지만이라고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박을 좋아하지만 참외는 싫어합니다. 물론 말이 되죠. 그런데 참외랑 수박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 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을 갈게요. 제삿날입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음식을 준비해요. 이건 반대말인가요? 비슷한 말인가요? 아니죠? 좀 다른 형태가 나왔죠? 제삿날이라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유. 앞에가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뒤에가 뭘 쓴다 그래서 그래서 뭐뭐 해서 이런 거 있죠?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뭐뭐 해서 이게 이유예요. 이유. 박첨지는 밭 있어. 그래 그래서. 그 밭에 오리 있거든. 그래 그래서 이게 뭐야? 앞에 내용이 이유가 돼서 그래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예가 나왔어요. 요즘 살이 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한참 있으니까 살이 쪘다 이럴 때 운동을 해요. 이것도 뭐가 될까요? 살이 찐 게 이유가 되겠죠. 뭐의 이유가 돼요? 운동을 한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예랑 똑같으죠.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요즘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밑에는 한번 볼까요?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어떻게 쓰셨나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의 순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쵸? 아침에 조깅을 하고 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를 만약에 썼다면 땀을 흘렸잖아요. 땀을 흘려서 그 샤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무더위에 갈증이 났습니다. 물을 사 먹었습니다. 물을 사 먹는 거하고 갈증이 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얘가 이유가 되겠죠? 목말라요. 그래서 물을 사 먹었어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서가 맞을 거예요. 여기는요. 맞아요. 그래서. 그죠? 갈증이 나서 물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 2번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점심에 갈비를 먹었습니다.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먹는 동작이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가 되겠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방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왜 청소를 했어요? 방이 지저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좀 작지만 아침밥을 안 쳤습니다. 밥을 안 치다 아시죠? 이 밥솥에다 안 쳤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죠. 얘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말들은 그리고가 된다. 아니면 비슷한 말을 할 때도 그리고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이건 이유가 돼요. 이유. 여기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합니다. 이거는 땀이 나서 할 때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무더위에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었습니다. 이유가 되겠죠? 이쪽에 보겠습니다. 방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 두 번째 문장을 1번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쓸 때는 그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점심에 2번의 첫 번째 문장은 점심에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어떤 먹는 동작이 계속 이어질 때 비슷한 거죠. 이럴 때는 그리고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밥이 되는 동안에 뭐 여기 누워서 뭘 하고 있네요. 뭐 핸드폰을 보든지 아니면 좀 휴식을 조깅을 했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가 해당할 경우에도 그리고를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거 연습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이 소풍을 갔습니다. 내 짝은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있어요. 얘는 가고 못 갔습니다를 그러나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반이 소풍을 갔습니다. 그러나 내 짝은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랑 연관성이 있지요. 그쵸? 소풍을 갔는데 얘는 못 갔어요.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소풍 갔는데 얘가 학수고대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이럴 때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반이 소풍을 갔습니다. 하지만 내 짝은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또는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데 하지만 얘가 없으니까 그런데를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이 소풍을 다 가고 그랬는데 내 짝은 못 갔어. 너무 아쉬워. 앞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용상은 갔다 못 갔다 이런데 앞에랑 연관돼서 못 갔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이런 걸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꽃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때문입니다.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때문입니다는 왜? 왜가 나와야 돼, 왜? 왜냐하면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유를 말하죠. 지금 옆에 남자분이 꽃을 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꽃을 받으면 꽃의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색깔에 다 반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를 말했어요. 꽃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환갑잔치를 했다. 요즘은 환갑잔치를 생략한다. 예전과 요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건 보편적으로 그러나를 썼어요. 그러나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하고 대신 여행을 간다든가 간단히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 때문입니다. 나왔습니다. 때문이다. 그럼 여기 뭐예요? 아까 이거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여기도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100세 시대, 100세 이상 시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환갑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는 왜냐하면이라 항상 짝꿍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세차를 했다. 세차, 차를 깨끗이 닦았어요. 비가 왔어요. 아, 운이 나쁘네요.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반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얘랑 어떻게 돼요?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대립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나 물론 내용상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랑 연관되었을 때 이럴 땐 그런데 아이고 태라고 쓸 뻔했네요. 그런데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다.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를 얘랑 굳이 앞뒤 관계가 연결돼 있다기보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러나가 더 어울려요. 뭐 하지만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세차를 했다. 그런데 비가 왔다. 여기도 하지만 비가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는 반드시 문장이 아니라도 되지만 하지만 같은 경우는 문장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건 다 비슷한 개념인데 언제 쓰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반이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 짝은 일하느라 못 갔습니다. 얘랑 관련이 있는데 이 뒤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데 세차를 했다. 그런데 비가 왔다. 그냥 뜬금없이 비가 온 게 아니라 세차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때문입니다는 이유를 나타내는데 앞에 왜냐하면이 항상 나와 있어야지 돼요.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기네요.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다.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를 생략합니다. 생략한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었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오늘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를 해서 뭔가 반짝반짝 닦아놨는데 비가 와요. 아, 속상하죠? 여기가 더 얘랑 관련이 되면서 여기를 더 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 그랬죠. 아, 그런데 비가 왔어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 줄긋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친구와 등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필 그날 눈이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런 데가 되겠네요. 등산 그냥 약속해서 아무런 못 갔습니다. 뭐 이렇게 등산 약속을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관련돼서 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니까 안타까워. 눈이 옵니다. 이런 거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그런 데를 쓰는 거죠. 황급히 파라솔로 피했습니다. 파라솔, 이런 여름에 커다란 우산같이 생긴 이런 걸 파라솔이라고 하죠. 파라솔로 피했어요. 갑자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왔네. 여기는 뭘 써요? 때문입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자기 뒤에다가 이유를 말해주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라솔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이유가 먼저 나올 때는 그래서 뒤에 나온다 그랬죠. 이 왜냐하면 하고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네 말도 일리는 있어. 아, 그래, 이유가 있네. 네 말도 맞기는 맞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어떤 배려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책에서는 어디 여행 갈 때 지금 기다리자, 출발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죠? 갈렸죠? 이럴 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기다리자는 것도 일리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고 이 뒤에 자기 의견을 말할 때는 그런데라기보다도 여기는 그렇지만을 써요. 주장을 할 때, 자기 이야기를 말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하고픈 말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주로 대화나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돼. 자, 의견이 나뉘었어요. 지금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죠 했더니 다음 사람이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건 무리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일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똑같이 그렇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뒤에 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갑시다 이런 소리예요. 다른 의견이죠. 기다리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같이 추억을 나누고 뭐 이런 거 맞지만 또 다른 일정도 있고 차도 막히고 이러니까 약속한 대로 가는 게 맞아야 하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여기 얘기가 더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 안타깝게도 비가 내립니다. 여기가 더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와 등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옵니다. 아유, 하필 오늘 눈이 오다니요. 이렇게 되겠죠. 황급히 파라솔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짝꿍.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말할 때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앞에 사람이 의견에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얘기를 할 땐 그렇지만을 넣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그렇지만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건 무리예요. 이렇게 대화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라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가 들어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지 말아요. 우리 또 다른 일정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거.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앞에 사람이 말할 때 여기서 다음 사람이 우린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지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뭐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렇지만 크게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그러나랑 비슷한 개념, 비슷한 반대로 쓰는 거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게 있는데 하지만은 문장을 연결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화제, 이야기를 전하는, 바꾸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는 이렇게 화제, 이야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의 예에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나올 거예요. 21쪽에.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그 과학적인 것도 없는 데다가 이 글도 지금 이렇게 만연체라고 그래 길게 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읽어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 음력 15일 맑은 날, 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글고 밝게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면서 할까요? 보름달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음력 15일마다. 우리 달은 음력이에요. 음력. 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름달마다 달이 한 번씩 이렇게 떠요. 밤하늘에 다시 보겠습니다. 보름달이 요거는 다음 문단에 해당되는 거네요. 여기 1문단이에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음력 15일 맑은 날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글고 밝게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너무 길죠?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누가 떠오른다고요?
달이 떠올라요. 근데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밝게도 빈다고 또 어떻게 해요? 빛을 내면서 떠올라요. 이런 말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요? 여기. 밤 하늘에 떠서 하늘에 떠. 근데 언제? 음력 15일 날. 자, 그럼 보름달이 떠오르는데 언제 뜬다고요? 음력 15일에. 그리고 어디에 뜬다고요? 밤하늘에. 그리고 어떻게 떠요? 둥글고 밝게. 이런 말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보름달이 뜹니다. 음력 15일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떠오르는데 달이 빛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볼게요. 여기는 보름달이 근데 여기는 달이라고 그래서 달. 여기는 보름달이 이렇게 쓴다면 얘는 달은 그랬어요. 이렇게 주인공을 말할 때는 이 무엇이 누구누구가 또는 무엇은 이렇게 쓰거든요.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이 빛나지 않는데 아까는 달이 빛을 낸다 그랬는데 빛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언제? 이 여기가 또 앞에가 붙었어요. 없다면 너 이거 한다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 공부 잘하면 뭐 상 줄게 이런 것처럼 어떤 조건이에요. 조건. 태양이 있어야지만 빛이 빛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달이 밝게 빛나는 까닭은 여기 맨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죠? 달이 빛나요. 언제? 보름달에 빛나는데 왜 빛나는지 아세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문장은 어떤 거야? 달이 빛나는 까닭은 실제 요거죠? 뭐뭇은 여기 나왔습니다. 달이 빛나는 건 어떻게 돼요? 반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를 반사해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두 문단 지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달이 떠오른다. 여기가 1문단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달이 떠오르는데 언제? 음력 보름에는 달이 떠올라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달은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왜냐하면 달이 빛나는 거는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됐지? 여기 때문입니다. 나왔습니다. 때문이다. 자, 오른쪽을 좀 볼까요? 보름달 여기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보름달을 언제 볼 수 있죠? 음력 15일마다 볼 수 있어요. 달이라는 거는 음력이에요. 음력. 달을 보고 초승달 뭐 이렇게 해서 보름달 그 다음에 또 금음달 이렇게 되듯이 양력은 해예요. 해. 근데 여기 음력은 달을 말하는 거라서 달과 지금 태양이 나왔어요. 보름달이 빛나는 까닭은 이 달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빛나는 걸 반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라는 개념이다. 반사. 근데 이 반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처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 내 얼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비치는 빛이 이렇게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반사라고 그래요. 이 빛은 이렇게 똑바로 나가다가 어떤 물체에 닿으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게 얼굴에다 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 얼굴이 코도 있고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도 그렇게 써놨어요. 거울처럼 반사. 반사를 설명하려니까 거울처럼이라는 이런 비유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달은 빛나나요? 스스로 빛나나요? 아니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이 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문장을 여기 그러나 왜냐하면을 갖다 써놓은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해되실 수 있어요. 음력 15일 맑은 날 밤 하늘에는 뭐가 빛나요? 보름달이 둥글고 밝게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달이 빛나지 않을 거예요. 떠오르는데 빛을 내며 떠오르는데 안 와요. 왜? 언제? 태양이 없다면.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다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 뭐뭐 하다면 이게 조건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유예요. 달이 밝게 빛나는 거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반사해요?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 자기 스스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문단. 이거 세 문단이에요. 여기는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낸 문장.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죠. 세 문단으로 된 글이에요.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또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입니다. 빛이 반짝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말 또 배웁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이번에는 뭐예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길어지고 있죠?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며 빛을 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학습자님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얘는 반짝이는 애가 누구예요? 이런 애예요. 수성, 금성, 화성. 이런 애가 누구처럼? 달처럼 반짝인다 그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 반짝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반사한다 그래서 반사. 그러니까 반사하는 애가 누구예요? 수성, 금성, 화성, 달 이런 애가 다 반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 좀 한번 볼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거는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가 빛을 반짝반짝하면 얘는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이런 행성들은 이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 주위에는 또 달이라는 애가 여기는 없지만 지구를 뺑뺑 돌아요. 걔는 이 태양을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얘가 음력으로 치고 이쪽에는 양력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수성, 금성, 화성 이런 애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성이라 그랬어요. 행성. 행성이에요. 행. 다니면서 빛나는 별들이에요. 이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빙빙 돌면서.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스스로 타오르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별이에요. 별. 물론 얘네들 다 별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타오르는 누구처럼 이 태양처럼 혼자서 타오르는 애를 별이라고 그래. 이런 애는 뭐라 그러냐면 항성이라고 그래요. 얘를 중심으로 뭔가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게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기 별이 있다면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뭐가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또 여기 또 다른 별이 있어요. 이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행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과학적인 지식과 또 글도 이렇게 길게 만연체에다가 이 이어주는 말이 있으니까 아 여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좀 어렵게 가다 이 책에 좀 어렵게 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잘 여기 됐나요?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까요? 보름달이 빛나는 까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달은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름달처럼 반사하는 애 누구게? 수성, 금성, 화성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는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돌면서 행성이라 그래.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반짝이는 애, 스스로 타오르는 애는 태양처럼 이런 애, 태양처럼 그랬죠? 또 아까 거울처럼 이렇게 비유법도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항상 붙어있는 애야 여기. 변함이 없어. 항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위성은 뭐예요? 이런 행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옆에다가 위성을 막 쏘아 올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성에다 뭘 쏘고 이런 거. 요 근처를 도는 뭔가를 우리가 지구가 뭐 오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면 또는 자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쏘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위성이 뭐 인공위성으로 지금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든가
또 어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진을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군사 목적으로 쓴다든가 해서 이 지구에다가 어떤 뭐 정보장을 쏜다든가 이런 거가 바로 다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어주는 말에서 이런 과학 지식도 알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문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 빛나는 밤, 음력 15일 맑은 날, 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글고 밝게 빛을 내며 떠오릅니다.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다면 달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달이 빛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달처럼 이렇게 수성, 금성, 화성도 반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행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이렇게 스스로 반짝이는 별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며 빛을 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나요? 머리가 아픈가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제가 2, 3, 4단원의 글은 너무 길어서 실을 수 없고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표에서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앞에 사람의 말은 인정하지만 자기 내용이랑 다를 때 이렇게 긍정적, 더군다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자기 말하는 쪽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 기다리자. 아니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해야 돼.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할 때 그렇지만을 쓴다 하고 마지막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가 뒤에다가 궁금해할 때 길게 풀었을 때는 뒤에서 말할 때 써요. 그리고 때문이다가 항상 짝꿍으로 와요. 요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런 데는 그러나와 같은 개념이지만 앞의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화제를 전환할 때, 이야기를 바꿀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는 얘랑 반대로 앞의 내용이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죠. 얘는 결과를 먼저 쓰고 이유를 쓰고 순서가 좀 달라져서 그렇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이어나가는지 이런 걸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제목도 제가 달게 해놨어요. 자기가 제목을 찾게 해놨어요. 자, 책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읽어보고요. 자, 여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데는 연두색으로 된 데는 이어주는 말들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종합이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항상 뭐 우울하거나 별로 그렇지 않을 좀 화기애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얘랑 어때요? 반대되는 얘기죠?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늘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여기 때문입니다. 힌트 나왔네요.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모두 걱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했는데 기침을 하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가장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을 내렸어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기침을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우리 가족은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주는 말을 이어가면서 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에 올까요?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입니다. 앞뒤 관계를 보면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네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좁으니까 잘 쓰기가 좀 나쁘네요. 그렇지만입니다. 여기가 행복한 집이라는 거를 자기네 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서로를 아끼고 때문입니다. 나왔으니까 이유가 되겠네요.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왜냐 칸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딱 바꾸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서 화재 전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고 아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앞에는 화목한 가정인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화목하지만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무슨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유지요. 걱정을 하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에가 이유예요. 앞에. 병이 걸렸으니까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진단하기를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지만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럴 때 어떻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여기 아까 나왔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에 내용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대요.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해져. 이상이 없다니까 다시 행복해졌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글씨를 좀 못 썼지만 내용이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늘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때문입니다예요. 칸이 좁아서 왜냐 이렇게만 썼어요. 이야기를 바꿔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가정 얘기를 하다가 남편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런데 이런 말로 이어져요. 무슨 큰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식구들 모두 화목한 가정이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이유로 검사를 받은 거죠.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해요. 그런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괜찮습니다. 푹 쉬시고 뭐 약 드시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침하면 좀 걱정되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근데 여기도 이런 얘기가 항상 일상 다반사예요. 자, 그럼 여기에 알맞는 제목은 뭘까요? 네. 우리 가족 이래도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제목을 여기서 이거에서 따서 우리 가족 이게 크게 잡아도 되겠죠? 우리 가족. 책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자기 가족을 소개를 하는데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이어주는 말로 연결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또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말 행복. 이런 걸 행복이 별게 아니야.
가족이 건강하고 이런 게 행복이야. 그래서 행복 이렇게 해도 돼. 행복한 가정 하면 또 너무 다 내용이 드러나니까 그냥 행복, 우리 가족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 이렇게 체견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이 틀려요. 저도 많이 틀렸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공부해 볼까요? 알맞은 하면은 자꾸 읽으라고 하면 알맞는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맞다, 알맞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가 꼭 알맞다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우리 받침에서도 맞다, 네 말이 맞다 뭐 할 때 그거예요. 그럴 때는 맞는, 는이 와야 돼요. 맞는. 근데 여기 알맞은은 이거는 형용사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때 알맞은 제목을 써주세요. 아니면 맞는 제목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알맞은 연음이 되는 거는 형용사. 형용사가 뭐예요? 어떤 성질이나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 그러고요. 이런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얘는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뭘 설명하는 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꼭 알맞다. 안성맞춤이다. 뭐 옷을 맞춘다. 뭐 아니면 꼭 들어맞다. 퍼즐을 맞춘다. 이럴 때 맞다예요. 근데 얘는 먹다, 먹는다, 맞다, 맞는다 이렇게 하지 먹은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가끔가다 아이들이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은이 아니라 맞는, 알맞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한번 배워두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다 기억나시나요? 자, 모르시면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